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저께 이제 한국 미국 걸쳐 가지고 미국 자유보수 세력의 핵심적인 인사들하고 한국 자유보수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한미 공동 컨퍼런스를 열렸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반응들도 좋아하셨고 또 제가 쭉 같이 있었는데 아주 고급지고 품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참 물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어저께 이제 발표 내용 자체로만 봐도 이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특히 트럼프 진영,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되고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가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93 주백모 프로덕션. 어려운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텔스워,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죠.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특별히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여쭙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유보수 진영의 미국의 자유보수 진영 또 한국의 자유보수 진영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둘 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그게 이제 엊그저께 말씀 여쭙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미국 자유보수 진영이 한국의 4.15 선거 부정 의혹에 딱 골인했기 때문에 좀 과대망상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대로 된 자유보수 지도자라면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첫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보수 혁명이 뭔지 이 본질 꿰뚫어 봐야 된다. 이거는 문명의 가치를 둘러싼 그런 혁명이에요. 문명의 가치, 현대 문명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지금 이 좌좀들이 미국의 좌좀들, 미국의 민주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판을 흔들어 버리고 새 판을 까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미국 자유보수 혁명이 트럼프 재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판을 굳히기를 하면 미국의 정치 문화, 사회 문화 전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굉장히 큰 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판돈이 큽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중 전쟁을 끝까지 간다라는 게임이 되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미중 전쟁은 이거는 way of life, 미국의 가치와 미국식 생활 방식, 현대 문명의 생활 방식을 위한 전쟁이다예요. 맥팔란드 어저께 이제 발언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캐설린 맥팔란드. 이 사람 굉장히 범털이거든요. 트럼프와도 계속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이고 트럼프 이너서클의 한 명이죠. 그 사람이 어저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을 디커플하기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삶의 가치,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생활 방식 이것의 바탕에서 정상적인 민주적 국가 사이의 호혜적 관계를 원할 뿐이다. 너희가 자격이 미달해서 너희를 너희 가다듬고 다시 와라고 하는 거지 너희 우리 미워하지 않아. 정말 냉정하고 살벌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미워해서 중국이기 때문에 디커플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기 때문에 신냉전 같이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중국 안 미워해. 단지 중국의 지금 상태, 지금의 체제가 현대문명의 가치를 어기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립하는 거야. 말이 무서운 말이죠. 더 무서운 말이죠. 그냥 반중이 아닙니다. 우리 반중 아니야. 우리는 중국의 지금 상태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막으려고 할 뿐이야. 이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쪼여 들어가면 결국은 중국이
그 말하자면은 한반도 개입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북한 해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점을 한국의 이 지식인들 또 한국의 이 시민들이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자유보수 세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연법 정신 또 악법에 대한 분개심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연법 정신을 존중하고 악법과 그 간악한 짓에 대한 분개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법치 정신이라 그러죠. Rule of law.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이때 법은 자연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헌법 서문에 나와 있는 그런 선언이죠. 독립선언에 나와 있는 거죠. 헌법 서문이 아니라 All men are born with unalienable rights, which include 제가 이제 그 생각나는 대로 문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liberty, 자유, 그리고 life, 그리고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러니까 생명, 자유,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자유를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같은 인간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다. 이게 자연법 정신이거든요. 이게 natural la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라는 게 아무 법이나 막 정했을 때 법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법치가 아니라 그 법이 세속의 법이 섭리라든지 혹은 신의 뜻이라든지 영적인 거라든지 그 위대한 것의 그림자가 돼야 돼. 그것의 대응물, 그것을 본딴 것. 그게 자연법이에요. 기본 개념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야 이게 자유보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자유보수냐. 이게 부정선거는 이거는 공화국의 근본을 흔드는 거니까 이거는 철저히 파헤쳐서 완전히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선거에 대한 그 엄중함, 엄숙함 이 개념이 있어야 자유보수입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자유보수가 결정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8월 우리가 25일 날 확인한 것은 한미 양국의 자유보수가 이걸 같이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한국의 자유보수나 미국의 자유보수는 같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자유보수에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그랜트 뉴섬이라고 현장에 참여하신 분을 별도로 하면 현장 하이아트에 참여하신 분을 별도로 하면 미국에선 6분이 로컬에선 6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캐슬린 맥팔란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정말 중요한 인사입니다. 이분이 저거기 때문에 부를 달았지 연세가 많아가지고 레이간 때 이미 공직에 나온 분이니까 레이간이 언제야 거의 4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를 다른 거지 실제로는 아주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분들이랑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댄 슈나이더 이 미국 보수주의 연맹 ACU 그리고 그 연맹에서 하는 커다란 그 행사가 보수주의 행동회 CPEC 거기에 사무총장이시죠. 거기를 이끄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프레드 플레이츠 여기는 완전히 정보통입니다. 백악관의 무시무시한 정보기구 국가안보회의의 참모장 비서실장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조인트 그러니까 그 chief of staff죠. 근데 실제로는 참모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 이제 그리고 사무총장 그러니까 거기 실무자들을 다 이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른창은 잘 아시고요. 이 네 분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여기 타라오 박사는 잘 아실 거예요. 사진의 오른쪽 타라오 박사 잘 아실 거고 잘 모르실 텐데 산드라 페이란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분은 한국말도 떠듬떠듬 잘 하세요. 어저께 이제 발표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영어로 하셨죠. 근데 첫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국말로 하셨습니다. 이분은 도쿄 소피아대 교수인데요. 소피아대는 카톨릭 쪽에서 도쿄에 만든 외국계 대학이고 이게 일본 안에서 한 20위 이내에 들어가는 초인류 대학입니다. 소피아대가. 거기에 인류학과 교수인데 북한 연구 전문이고요. 이분이 쓴 2개의 좀 진지한 책이에요. 별로 대중적인 책은 아닌데
북한의 인권 탄압 희생자에 대한 기록, Dying for Rights 라는 책인데 여기 이제 그 부제를 보면 여기 부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Putt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on the Record. 북한의 인권 탄압을 기록하기 위하여. 인권 탄압 기록에 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도 써서 이것도 꽤 중요한 책,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북한에 관해서 Marching Through Suffering,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을 그린 책이에요. 그 묘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학자로서 그걸 꼼꼼하게 분석하고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생기신 것도 인품이 우러나죠. 산드라 페이 교수. 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럼 왜 참여를 했냐? 일단 이분들이 이제 이 참여한 까닭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번 부정선거를 중국의 대한민국 장악 음모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이건 중국이 뒤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부정선거 모델 만드는 거, 화웨이를 통한 서버 조작 이런 게 중국이 다 깊이 관계했다라고 이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선거 시스템을 수출해서 세계 각국에서 친중 부패 정권을 영속화하는 그 시다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분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저께 발표 내용 보면 그런 게 툭툭 나오잖아요. 그 뭐 저희가 써드려서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다. 아니 프레드 플레이츠 NSC의 사실상의 책임자인데 실무 책임자였던 아주 고위직이거든요. 맥팔란드 트럼프 진영의 핵심인데 이런 분이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드렸다고 그냥 읽어요? 아니죠. 자기가 툭툭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든창. 저희가 써드렸다고 읽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써서 읽는 거예요. 댄 슈나이더 마찬가지입니다. 타라오 마찬가지고요. 산드라 페이 마찬가지. 산드라 페이는 어저께 발표할 때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부정선거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저지를 수 있는지 알려면 한국 보면 안다. 정말 스마트한 방식이다. 이런 뜻의 말을 딱 하고 들어가요. 첫 마디가. I can learn a lot of things. How to rig a election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첫 마디의 그 전체. 그러니까 선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지 내가 이러한 세션을 통해서 정말 전문가가 됐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로 첫 마디를 딱 하고 질러 들어가더라고요. 이 지경 된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는 건 한반도를 완전 정리할 수 있다. 이 찬스를 보고 있겠죠. 북한은 접수해방. 양철이 팔고 튀도록 만드는 거. 이때 양철은 지금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야전 군부 출신들 김영철, 리병철을 얘기합니다. 남한은 바로 정돈. 이런 거를 이제 가능성을 이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참고로 제가 이제 미국은 결국 북한을 완전 접수 해방하는 쪽으로 갑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뜻은 저의 예측이지 미국이 그렇게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뜻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컨틴전시 옵션이라 그러죠. 우리 말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말로는 옵션이라는데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컨틴전시인데 그거를 끝까지 여러 개를 가지고 만지작거려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그중 하나 택해 갖고 순식간에 밀어붙여요. 이 미식축구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런 종류의 전략적 지능성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차여차 밀고 나가서 북한을 접수할 거야 라고 확정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한 70, 80%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남 이승만이 미국에 대해서 1941년 초에 니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황은 결국 미국과 일제의 전쟁으로 번진다 라고 책에서 밝혔듯이 이미 그런 예측은 우남은 그전부터 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20년 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1922년 태평양 신보에 실린 글인가 거기에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니들이 지금 당신들이 여러 가지 옵션 만지작거리고 있을 텐데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황 자체가 북한의 전면적 접수 해방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당신들이 그래서 완전히 그걸 기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그 길로 온 거야. 예를 들어서 미중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싱가포르로 불러낸 거거든요. 중국을 조이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일단 떼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미중 전쟁이라는 컨텍스트를 버리고 나면 저도 정규재 대표나 조갑재 선생이 얘기하듯이 트럼프 개객기 천박한 장사꾼이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전쟁 떼내고 나면 아이 저 도살자 저 75년대 저 인간 도살 체제 사교의 3대 교주를 럼프가 왜 불러내나? 저 럼프 이거 도른 거 아니야? 저 불러내서 쇼하고 있는데 미중 전쟁을 백안시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미 2017년 11월 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국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문건에서 미중 전쟁을 선언을 했고 2018년 되면 미중 전쟁이 제대로 진행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2018년 초부터 4월, 5월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거기서는 딱 상황 보고 이제 쟤 불러도 돼 하고 퍽 당겨버린 거예요. 그때 서훈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정용이 가서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 아가리에 딱 김정은이를 보쌈을 싸서 딱 넣어준 거라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정의용, 서훈, 문재인한테 그 시점에 한 일에 대해서는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건 농담이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다 계산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 행보 자체가 하나는 정해져 있어요. 미중 전쟁 갈 대로 간다는 정해져 있다고. 그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건 머스트예요. 트럼프 진영이나 미국 자유보수 진영에선. 그건 머스트입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미중 전쟁 끝까지 밀고 가면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내갖고 흔들었잖아요. 지금 2년을. 저렇게 흔들어 놓으면 2년이 이제 넘었죠. 2년 반이지. 2년 반을 흔들어 놨는데 그럼 골로 가죠. 북한을 접수 해방시킬 때 그러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냐. 중국 목을 졸라놨는데 지가 어떻게 개입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진영의 의사결정이 북한 전면 접수 해방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건으로 보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상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남한은 바로 정돈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정말 트럼프 핵심 진영 미국 자유보수 세력이 한국에서 막 우리가 더 열심히 투쟁한다고 하더라도 또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계속 파고든다는 얘기는 남한 근본적으로 바로 정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국회의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의 법률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얘기니까. 국회 다시 해라라는 소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 근본적인 문제 제기잖아요. 그런데 좀 문제 좀 제기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제기 지금부터 살살 불 지펴 놓으면 나중에 컨틴전시 옵션을 북한 전면 접수 해방을 택했을 때 두 개 딱 죄송합니다. 아달이 돼서 굴러가죠. 상호 증폭하면서. 그런 거죠. 무슨 누구지?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북한도 이제 친미로 돌고 북한 친미 아닙니다. 북한은 친미로 도는 게 아니라 북한은 제가 보기엔 10중 8구 팔고 나가게 돼요. 저건 친미가 아니라 국가를 체제를 팔고 나간다. 미국한테 빗장 열고. 왜 그러냐면 이게 눈높이가 남쪽에 맞춰져 있어서요. 일부라도 개혁개방하면 그다음에 개혁개방의 속도, 범위, 이 깊이를 조정이 안 돼요. 차가 그냥 낭떠러져서 막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양철은 바보냐고요. 알지. 그럼 몸감 덮을 때 현찰 받고 땡겨갖고 튀는 게 낫죠. 신분 보장 받고. 그 되도 않을 거 끌고서 또 북한 체제라고 만들고 그거 어떻게 영속시켜 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 골로 갈 텐데.
그래서 북한은 10중 8구를 팔고 나가게 돼요. 북한 친미로 온 거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매각으로 가고 있는 거야. 매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종 이완용 모델이라니까요. 고종 이완용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종 이완용은 팔고 서울서 사는 거고 쟤들은 팔고 뉴욕이나 플로리다나 케이만 가서 살아요. 파는데 거시적거리면은 모든 죄는 김정은, 김간에 다 뒤집어 씌우고. 아마 그 당시에 고종 이완용이 조금 더 머리가 있었으면 아마 뭐 홋카이도나 뭐 혹은 저기 뭐 큐슈 가서 살았을 걸.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옛 그 성주에 그 성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일제의 귀족으로 딱 해서 멋있게 조센본 하나 만들어서 대마도 가서 살든지 좀 우아하게 머리가 돌아갔으면 그랬을 거라고. 지금 양철은 그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판다라는 입장에서는 이완용과 고종 모델 그대로 저는 밟게 될 거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왜냐하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옵션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면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은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중 전쟁의 획기적 전기가 뭐냐. 이게 이제 코로나 책임 추궁과 한반도 완전 정리죠. 그래서 이번 발표를 보면 맥팔랜드 그 여성분, 나이 많으신 여성 그 원로분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이 고의적으로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게 한 패러그래프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요. 중국이 고의적으로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공 합성된 바이러스다. 이거는 그 주장은 논리적으로 다른 반론이 가능한 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일부러 유출시켰다. 이것도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주장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런 주장 안 합니다. 고의적으로 코로나 퍼뜨렸어. 그럼 고의적으로 퍼뜨린 거의 정의가 뭐야? 맥팔랜드 그 글에 딱 나옵니다. 유행을 인지한 다음에 수주 동안 쉬쉬하면서 중국 사람들 해외로 여행시키고 해외에서는 약품과 그다음에 저기 뭐 의료 보호 장비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걸 사재기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서는 그것 때문에 의사들과 간호진이 보호 장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사재기했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거다 이거. 고의적으로 퍼뜨린 거다 이거. 컨테이전 시킨 거다. 퍼뜨린 게 고의적인 거예요. 애초에 유출시킨 거 이런 거가 아니라 국제사회로 퍼뜨린 게 고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주장이. 그러면 중국이 꼼짝 못해요 저건. 증거가 차고 넘치거든. 근데 야 너희 그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었잖아.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 하지. 바이러스 연구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직접 균이 뭐 창문을 통해서 기어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동물 사체를 잘못 버린 거를 그 일꾼이 구워 먹다가 퍼진 걸 수도 있고 혹은 저기 균을 일부러 바깥에 퍼뜨려서 전 세계로 퍼뜨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다 이거지. 아는 것, 증거가 있는 것만 가지고 쪼갰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희 목소리에는 차고 넘친다 이거예요. 그게 미국 입장이에요. 그게 미국 입장이에요. 맥팔랜드 정확하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저희 그 발표문에 보면 그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문 영문과 한글 둘로 돼 있는 거, 국문 둘로 돼 있는 거가 조만간에 PDF로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내일 모레쯤 다 공개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와서 우나미키에다 걸어놓을 테니까 와서 그냥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전체를. 전체가 다 번역본과 영어본 또 우리말로 돼 있으면 우리말과 영어 번역본 이게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 얘기가 그 4.15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맥팔랜드라는 참 이 자유보수 세력의 중요 인사의 입에서 나올 때 중국 코로나 얘기가 나온다고요. 얘들 이런 애들이다. 근데 이런 애들이 한국 부정선거의 배후에 있다. 그 사람들 부정선거에 있었다고 단언해버리더라고요. 저만 해도 의혹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긴 아예 단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요 이유들은 뭐냐면 이제 미중 전쟁, 중국 한반도 완전 정리 이 관점에서 이 사람 이러한 문맥에서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이 한국의 4.15 부정선거에 뛰어드는 겁니다라는 이유 하나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인데 이번 미국 대선이요. 사전투표 부정을 둘러싼 유혈 정치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한국에서 저가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얼마나 황당한지. 참고로 이걸 보실 때 우체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우체국에서 그 우체국이 트럼프가 우체국을 일부러 망가뜨려 가지고 그 우편 투표를 못하게 사전 우편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우편 사전 투표를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수없이 나와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체국 원래 우체함을 미국이 대륙이니까 여기 놨다 저기 놨다 옮기고 원래 우편 분류기를 뜯어내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걸 합니다. 원래.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우편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우체국을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좌좀들이랑 민주당이랑 언론이 떠든 거예요. 그 얘기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직접. 저희들 살벌합니다 지금. Hello, America. I'm Mark Levin. This is Life, Liberty, and Levin, two incredibly important subjects that have been used to attack the president and try to sabotage his presidency and his election. Mail-in voting, number one. Number two, hydroxychloroquine. The definitive show on both subjects. I hope you'll stick with me. Let's start with the mail-in voting and the post office. What are the media and the Democrats saying? Of course, they're really one and the same, but check out our montage. Go. Are you saying, say it directly, is this an attempt by the president, do you believe, to interfere in the election? Absolutely. That are choking the post office, slowing it down. They will destroy the Postal Service. They'll do it because they don't want people to vote. This is nothing but a naked power grab by this presidency to make sure that he can't be voted out of office. Do you yet have any evidence? What, if any, evidence have you seen? I can tell you, based on my reporting, we only have reports so far of these machines being removed. You want to look at where those machines were taken down. What precincts were these machines taken down? How many mailboxes were removed? Where are the mail sorting machines? What did you replace them with? Are they being replaced? We're on to everything he's doing. All of this seems perfectly planned to disenfranchise people. That's absolutely what this is. It's incredibly widespread. It's affecting every single region of the country. If he does not win, he's going to say that it was a fraudulent election. It is a massive effort at voter suppression in front of our eyes. Quite frankly, if you keep this slowdown happening, people will die. Talking about mortality because of this postal crisis. He is, in effect, putting his knee on the neck of American democracy. This will be the shame of the Republican Party for generations. This is a crisis. It is terrifying. It's absolutely disgusting. It's personal. I mean, I started writing, I was writing all these thank you notes when the show started. And I've got people now who just got them. I've been on for 4 weeks. They say this is normal business procedure, that these machines are being removed and reallocated. In a statement to NBC News, the Postal Service, with a straight face, has described this move as normal business adjustments. Shocking. The lies, the spin, shocking. You can imagine people who watch CNN, MSNBC, the network news, how misinformed they are with the lies that come out of the media and the Democrat politicians. And notice you can't tell one from the other. They say exactly the same thing and they repeat it over and over again. Now some facts. And this is from the rather liberal so-called news site Politico. Edward Foley, an election law expert. First of all, let's talk about how this works. It's the states where the primary action is. The states, which the president has absolutely no control over. None. Most states, you got to get your ballot on time. If you don't get your ballot on time, you won't get your vote in on time. We saw this problem in Wisconsin in the primary just a little bit ago. Some states, they have laws, you know, their own election laws. A ballot is eligible based on the postmark. It needs to be postmarked by Election Day. Other states, it has to arrive. It has to arrive by Election Day. What else? You have clerical errors on these ballots. Clerical errors from the state or errors that are made by the people filling them out.
names, signatures. You got to use certain types of envelopes. Some of them require tax numbers or social security numbers or who knows what they require. And if they're not filled out properly, they're kicked. In 2018, 8.2% of the ballots not counted due to process errors. Now think about that. Nationwide, a much lower number of mail-in ballots, 8.2% of the ballots not counted due to process errors. We have 33 million mail-in votes this last time. We could have upwards of 80 million. Now imagine an 8.2% error rate. That's a disaster. Has nothing to do in this respect with the post office. It has to do with state laws. Most election-related litigation involves these ballots. Full-blown constitutional crisis is possible here. And that's what the president keeps talking about. This could be a disaster. Meanwhile, Nancy Pelosi tried to slip language in the last relief bill that would compel all states to provide nationwide mail-in voting. Flood the system, overwhelm the system, and make Election Day an impossible result. And you can have a full-blown constitutional crisis, as I said, involving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ven beyond that. And I'm not going to get in the weeds on this. Ultimately, Congress, which is another mess. Can you imagine this? Casting ballots is one thing. Counting ballots is another thing. The states are not prepared for potentially 80 million mail-in ballots. Voting rolls in the states are a mess. It's one of the reasons why you have problems. Let me ask you a question. When you move from one state to another, those of you who have in the last 2 years, do you call the election office of the county that you just left and you tell them to take you off the rolls? If you're not properly maintaining the rolls, you're not registered in 2 states. 네, 저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저게 좀 길어서 잘랐는데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하고 또 본 투표하고 두 가지도 가능해요. 그냥 자기 정직성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니 선거인 명부가 없거든요. 사실은 통합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뭐 사회보장제도 있다고 하시는데 사회보장제도엔 주소가 없다고요. 사회보장 번호는 그러니까 선거인 주소로 물고 있지를 않아요. 사회보장 시스템은. 그러면은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럼 그거가 없는데 우표지를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발송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뉴저지 그렇게 밝혔단 말이야 확실하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뉴저지를 이제 소송을 했어요. 뉴저지 주지사를.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그거를 선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판정하지 않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법원이라는 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맞죠? 법률이라는 건 일어난 문제, 이미 피해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앞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건 법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입법부, 주의회 이거 주별로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주의회가 저런 제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안 했는데 이게 코로나를 이제 해서 그냥 민주당이 여기 장악하기 위해서 저거 다 우편 투표해 버리겠다 뭐 이러고 덤비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단단히 이제 아주 심각해진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니 말이 안 되는 제도를 왜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냐? 그건 무슨 속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로 대선을 개판쳐라 이거예요. 이미 대선 망했다. 이미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51%를 넘었던가 혹은 트럼프 반대율과 같습니다. 지난주 목, 금, 이틀 라스무센 조사 51%였고요. 월요일도 51%였고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몇 프로였냐면 49%인데 반대도 49%예요. 트럼프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선거가 판이 다 잡힌 거예요. 참고로 트럼프가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2% 뒤졌을 때 대승했거든요. 2016년에. 그래서 뉴욕의 주립대의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대선을 예측하는데 지난 24번의 대선 중에 이분 방식으로 22개가 예측 모델이 맞아 들어가요. 이분의 예측에 의하면
지금 이미 이 판은 이분은 다른 방식에서 일찍 예측할 수 있어요. 2016년에도 트럼프 대선 결과를 굉장히 유사하게 일찍 예측해서 그때는 웃음거리가 됐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이길 거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할 때거든요. 라스무센도 얘기 안 할 때거든요. 근데 이분에 의하면은 요번에 트럼프가 약 70% 정도, 그러니까 선출인 난 7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극좌파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우편 사전 투표를 탄압하고 있다. 우체통을 막 뜯어가고 우편 분류기를 철거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데, 우체통 이동과 우편 분류기 철거 교체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미국이 저게. 1년에 뭐 만 몇 개씩 우체통 이동하고 우편 분류기도 철거하거나 교체하고 일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쪽은 우편 사전 투표가 지금 팬데믹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천만 표가 되면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승패를 확인할 수 없는 진흙탕 상황이 돼버리는데, 민주당이 이걸 고의적으로 좀 연출하겠다는 거거든. 그래 놓고 자기들은 우리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상의 폭력 저항, 폭력 혁명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쁜 점은 쟤들한테 투표가 아직 선거가 아직 2달 반이 남아 있어요. 2달 반이. 2달 반을 남겨놓고 야 민주당이 이 전략 가고 있어라고 지금 다 까발겨진 상태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러면 트럼프가 딱 전선을,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딱 붙여놓고 11월 3일 대선을 한다는 거죠. 그 싸울 준비 전략 딱 굳혀놓죠. 이번 주에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아마 전당대회 대회 동안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비전으로 미국을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돼야 되니까 지금 나오는 바이럴들이나 광고는 다 그 메시지에 맞춰져 있어요. 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부터는 개싸움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주부터는 개싸움이에요. 점점 더 개싸움이에요. 양쪽 다 네거티브 폭로전에 이 우편 사전투표 가진 개싸움 다 들어가는데, 이쪽 트럼프 쪽에서는 나 개싸움 할게. 트럼프 쪽이 이 메시지 바이럴로 엄청 날릴 거예요. 민주당은 누구나 우편 사전투표, 이걸 유니버설 메일인 보팅이라 그래요. 누구나 우편 사전투표로 선거를 망치고 판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폭력 저항으로 몰고 가려는 그러한 국가를 위기로, 아까는 constitutional crisis, 국가를 헌법적 위기, 헌정 질서의 위기로 몰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 네거티브를 어마무시하게 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누구나 우편 사전투표, 유니버설 메일인 보팅을 고집을 하면 결국 6월 내전 가겠죠. 각각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카운트에서 이거 맞냐 틀리냐 계속 이거 우표 사전투표 온 거 그거 다 까보고 봉투 다 확인하고 막 이사정 나가요. 또 이 사람이 그 투표지에 와서 했냐 안 했냐, 자기 선거구에 와서 지금 그 자동 매칭 안 돼요. 그 자동 매칭 다 해보겠다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선거구 in-person voting, 그러니까 직접 가서 선거일 날 가서 투표하는 거, 이 사람이 그날 안 나타났냐 가지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상태에서 재검표하고 개표하고 난리 부리고 해서 그러면서 이겼네 짓네 하고 뒤집히면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유혈 사태, 그 다음에 막 습격해서 불 지르고 이제 BLM 애들이 그거 경찰이 총 쏘고 죽어 나가고 뭐 이런 상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결국 대법원은 선거무효 판정할 거라고요. 가려지면 다행인데 안 가려지면 선거무효 결정을 하게 돼요. 대법원이. 대법원 지금 보수입니다. 그럼 재선거 언제 치르냐? 내년 3월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정을 하더라도 뭐 한참 지나서 하겠죠. 그럼 내년 봄이나 돼야 다시 재선거 치러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극복된 거예요. 경제는 V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주당 자살이네. 이 코스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누구나 우편 사전투표를 물러서지 않으면 저 코스 가고 있어요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이거를 별로 안 다루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스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어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상황에서
야, 한국에서 4.15에 부정선거 있었다는데 들춰보니까 부정선거라고 판단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지? 이 생각하죠. 정치 작업하는 사람은. 즉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우편 사전투표를 한국의 부정선거 또 사전투표 아니에요. 하필이면 지금 의혹 자체가 불거지는 부분이. 그럼 우편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유혈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유보수 진영의 관심을 더더욱 끌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 안 해요. 저 잡아가지 마세요. 한국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 부정선거 획책하는 미국 극좌 세력 배후에도 중국이 있다. 반중 정사랑 연결시켜서 한국을 조명을 한다고요.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두 번째, 선거제도를 개판치는 것은 한국처럼 이거 친중 좌좀의 특기다. 친중 좌좀으로 엮어서 반중 정서 엮어서 치는 거예요. 문재인이 친중이라는 건 다 아니까. 친중, 고든창 아마 댄 슈나이더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프로-차이나 레프티스트 거버먼트. 친중 좌좀 정부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고든창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그걸 딱 깔고 얘기를 해요. 문재인은 친중 좌파 정부야.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제 선거일을 기점으로 하는 우편 사전투표를 둘러싼 정치 내전으로 치달는 앞으로 2달 반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점점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한 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한 2개쯤 있겠죠. 하나는 이제 한미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자유보수끼리.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이가 아니란 얘기지. 우리 도라이라 그러면 트럼프와 아까 맥팔란드, 댄 슈나이더, 고든창, 프레드 플레이츠, 그 다음에 아까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영혼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산드라 페이, 그 다음에 타라오, 이게 다 도라이란 소리네. 이게 미국 시민의 절반이 도라이란 소리네. 오케이. 그렇게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도라이라 그러면 맞아.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번에 야, 너 친중빨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미국 안티파 DSA 극좌 좌존빨이도 하는구나. 너 어떻게 양쪽 빨이를 다 하냐. 우리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하게 되죠.